왜 어떤 사람들은 부를 끌어당기고 다른 사람들은 평생 가난에 묶여 있을까요? 이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거나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불을 끌어당기는데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와 의식 수준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했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낮고 의식 수준이 그에 맞춰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에너지와 일치하는 것만을 끌어당깁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의식의 주파수를 부의 주파수에 맞추지 않으면 결코 불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됩니다. 결국 당신은 잘될 운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람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그 바람을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시켜야 합니다. 우주와 연결된 잠재의식 깊숙이 당신의 목표를 새겨 넣을 때 그것이 강력한 진동을 일으키고 당신은 그 진동 안에서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결국 의식 수준이 전부입니다. 의식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가난과 불행의 진동 속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준을 끌어올리면 부와 성공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부는 선택이 아닌 당신의 에너지와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식 수준을 높여서 부를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바프록토에 져서 부란 무엇인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프록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결국 부를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잠재의식이란 것이죠. 그리고 바프록토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의 의식은 가난과 불행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생각을 잠재의식에 깊이 새긴다면 부와 성공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바프록토의 부란 무엇인가를 통해 부의 비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의 삶에 반드시 부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프록토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의식을 높이고 원하는 부와 성공을 마음껏 끌어당길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원한다는 것은 본질상 의식적인 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끌어당기고 우리가 삶에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생각의 총합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이 바람을 마음 깊이 각인해야 합니다. 우주와 연결된 잠재의식 깊숙이 이 바람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목표가 진동을 일으키고 우리는 그 진동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과 일치하는 에너지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 진동을 주파수라고 합니다. 우리 몸과 마인드는 주파수에 따라 기능합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들리는 라디오처럼 주파수가 맞아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안한가요? 혹은 주변 환경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돈 문제가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장담하건대 당신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배울 때를 떠올려 봅니다. 곱셈을 배운 다음에 분수 개념을 배우죠. 이제 단순히 숫자를 곱할 뿐만 아니라 숫자 아래 선을 긋고 그 선분 아래 숫자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선분 위아래로 숫자가 있는 분수를 나란히 두고 숫자를 서로 곱하려고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계산하는 법을 쓰면서 알려주지만 단번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 와서 공책에 숫자를 적어가며 분수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고는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방금 보여줬으니 그대로 해보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렴. 당신은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지 않았습니다. 귀로 듣기는 해도 마음을 담아 듣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면 재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야 그 말이 들립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으면 마침내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알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의식 수준을 높이면 이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게 먼저입니다. 의식 수준은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무지에서 벗어나는 암과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도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금부터 제대로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삶에서 얻고 있는 결과는 당신의 의식 수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잠재의식에 뿌리내린 패러다임에 막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패러다임이란 의식 수준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막는 오래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의식 수준이 약간 확장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의식 수준이 조금만 높아져도 성과를 몇 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의식 수준을 높이려면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으로 나아갈 때 더 높은 수준으로 의식이 확장됩니다. 명심하세요. 어떤 사람이 연간 10만 달러를 버는 이유는 연간 10만 달러를 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 방법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버는 방법을 알게 되면 다시는 연간 10만 달러에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나아가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마야 앤젤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알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제대로 알게 되면 더 나은 행동을 하면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문가의 지도하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식 수준을 높이는 일은 작은 아이디어를 큰 아이디어로 바꾸는 일입니다. 더 큰 아이디어로 바뀔 때마다 당신의 의식 수준도 높아집니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를 안타깝게 여기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안타까운 것은 빛을 두려워하는 어른입니다.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가 편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의 주변에도 폭력적인 남편이나 술에 취한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성들은 남편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런 남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홀로 서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더러 떠나는 이들이 있지만 머지않아 똑같은 처지에 놓입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의식 때문입니다.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달라질 뿐 변화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찾고 있다. 이 말이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러시아 사진작가 세면 키를리아는 생물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촬영하는 사진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사진술을 이용하면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를 바꾸면 발산하는 에너지의 밀도와 색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사무실 내부의 직원들 배치를 적절하게 조율하면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 생산성도 올라가는데 이를 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흐르는 혈액이 더는 순환하지 않을 때 육체는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은 영원한 여정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순환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의 정신 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캔자스주 토피카에 있는 매닝거 재단의 칼 매닝거는 유전보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합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진동을 가진 사람과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기업을 방문할 때면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곧바로 파악하곤 합니다.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도 바로 판단하죠. 어떤 사람이 좌뇌형 특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이 우뇌형 특징이 강한지 또 어떤 사람이 좌뇌형과 우뇌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야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래의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그들과 거래를 하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저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설득해야 하는 사람과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설득해야 하는 사람을 코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양쪽 모두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와 함께 일할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코칭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고객이 제가 시키는 대로 따른다면 저는 계속 함께 일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들은 훌륭한 학생이 될 테고 수백만 달러를 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흥미를 잃고 배움을 중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수한 학생은 정보를 빠르게 수집합니다. 언제나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죠. 그들은 배움을 열망하고 자신의 것으로 흡수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학생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질문을 멈추지 않고요. 어떤 질문이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란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의식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의식 수준이 핵심이고 때로는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